오라버니들 예쁜 여자 홍콩 보내고 싶으시죠? 그 방법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겨운 마누라 말고 옆집 사는 아줌마의 엉덩이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마누라 말고 다른 새로운 여자와 홍콩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아무 여자면 되니까. 여자가 있기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사실 남자는 익숙한 것보다는 새로운 걸 늘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미스 코리아 내 마누라보다 통통한 옆집 여자가 더 끌리는 법이죠. 그런데 새로운 여자와 우연한 기회가 왔을 때 그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 남자 별로네 하면서 바로 오라버니를 떠나버리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라버니들은 언제 올지 모를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홍콩 보내는 방법에 대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쁘신 오라버니들을 위해 핵심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첫 번째 분위기 여자와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가기 전 무조건 분위기를 잡아야 합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무드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냅다 들이대는 남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여자라는 동물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는 육체적인 자극보다 정신적인 자극에 더 큰 흥분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어떤 분위기도 잡지 않은 채 바로 진행하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도 없고 분위기를 잡지 않은 채 본 게임을 진행하는 것과 분위기로 여자를 충분히 녹인 다음 본 게임을 진행하는 것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홍콩에 가냐 마냐가 결정되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추후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은 다음 예쁜 장미꽃을 뿌려놔야 하는 걸까요? 적당한 무드 등과 무드 있는 음악을 틀어놔야 하는 걸까요? 혹시라도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오라버니들이 계시다면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상상시키기 전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우선 영화나 TV를 보시는 겁니다. 그때는 어느 정도 입질이 올 만한 그런 영화를 보셔야 합니다. 영화를 볼 때는 손을 꼭 잡은 채 몸을 밀착시켜 주세요. 그러다 영화 중간중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막 대사탕 빨듯이 키스하는 게 좋더라. 혜주야, 너는 어떤 식으로 키스하는 게 좋아? 이런 말을 들은 여자는 자연스레 남자와의 키스를 상상하게 됩니다. 심지어 단둘이 그런 영화를 보는 상황에서 키스까지 상상하게 되니 그 효과는 배가 되는 것이죠. 단 아직 본 게임이 시작되기 보기 전이니 너무 수위가 센 말보다는 키스 정도의 약한 주제로 여자를 상상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자를 상상시켜주며 분위기를 잡았다면 꼭 영화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본 게임에 들어가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 한 가지 거쳐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애태우기. 진짜 고수들은 애태우기를 잘할 줄 압니다. 들이미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죠. 고수들은 본 게임 시작 전 애태우기를 반드시 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애태우기를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신체의 말단부부터 애태우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대뇌의 작용에 의해 중추신경계가 잡때문이죠. 그러니 우선 손가락부터 시작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팔뚝, 그 다음 어깨, 그 다음 가슴, 그 다음 허리로 가는 것이죠. 허리가 끝나면 다시 신체의 말단부인 발가락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 종아리, 그 다음 허벅지로 가주는 거죠.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자의 동굴 아닙니다. 거기는 마지막까지 아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야 하는 곳은 여자의 귀입니다. 귀를 어느 정도 괴롭혔다면 그 다음으로 가야 할 곳은 목입니다. 목의 옆과 앞부분을 공략해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완료한 다음 마지막으로 여자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세요. 이제 진짜 본 게임을 시작하기 전 준비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기 여기서부턴 이제 오라버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됩니다. 가끔 가다 본 게임만 잘하면 되지 애태우기가 뭐가 중요하냐? 말하는 오라버니들이 있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애태우기를 잘하고 나서 본 게임을 시작할 때 10의 느낌을 여자가 받는다고 하면 애태우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본 게임을 시작하면 고작 2의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려 5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본 게임에서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시고 애태우기 단계에서 승부를 본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애태우기를 제대로만 했다면 본 게임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도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래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50명의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 본 게임이 30분 넘게 이어지면 오히려 실망과 불만의 감정이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30분 넘게 지속되면 일부 여자들은 합을 맞추는 남자가 꼴도 보기 싫어진다고도 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자의 몸 상태와 컨디션을 살피지 않고 오래 하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사실 저도 그냥 무작정 오래 하기만 하는 건 지루하고 싫더라고요. 그러니 오래 하는 것보다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과 눈빛을 많이 주고받아 주세요. 그런 정신적에서 오는 사랑에 더욱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참고로 저도 단순히 열심히 움직이는 남자보다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는 게 더 좋답니다. 다른 여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우리 오라버니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선 최고의 홍콩 여행을 선사해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위기, 두 번째 애태우기, 세 번째 사랑하기.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은 자신이 여자를 꼭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실제로 성인 남성 8,7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3%가 사랑을 할 때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남자들이 본 게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남자가 아니라 그 부담감을 온전히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담감을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자는 잘하는 것보다 자신을 배려해주는 남자의 행동에 더 감동하고 만족하기 때문이죠. 그냥 오라버니가 진심을 다해 여자를 대한다면 만족감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이 여자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분명 상대방도 오라버니의 그런 마음이 전해져서 만족하게 될 거니까요. 이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제 주변엔 목이 아파서 감기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오라버니들은 추워지는 겨울 잘 대비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 여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언제나 1순위니까요. 지금까지 항상 오라버니들을 생각하는 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이 든 여자에게 반했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 11월 말 기분 좋고 화창한 날이었고 우리는 고객 미팅을 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구루그람에 있는 통합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내 마음속에는 나이 많은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나이 많은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나이 많은 여자에게 반하는 게 정상인가요? 과거의 여성과의 만남은 꽤 비참했습니다. 내가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대화의 기술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소유하고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고객을 방문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으음하고 말을 잇는 동안 대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그녀에게로 끌어들이는 어떤 종류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대화하는 것은 마치 빛이 없는 방에서 나와
햇빛이 비치는 무성한 녹색 과수원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20대 후반이었고 나는 23세쯤이었다. 6살의 나이 차이로 인해 연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계속 생각났어. 직장에서 여자랑 데이트하는 법.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녀를 최대한 많이 보고 싶었고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정오에 사무실 구내식당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1시간 이상 뒤에 점심을 먹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 나이 많은 여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지만 항상 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내성적인 나에게 그녀의 우정은 신선한 변화였다. 그녀는 나를 꼬마라고 불렀고 나는 그녀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나에게 낙천주의와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얽매고 있던 침묵과 망설임의 족쇄를 깨트리게 해주었습니다. 나를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간 것은 그녀의 아우라였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으로서 나는 사람들이 순전히 대답하기 위해 내 말을 듣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듣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무엇이든 이야기했고 대화할 때마다 솔직하고 깊었다. 나는 종종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가 저지른 사소하지만 짜증나는 실수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녀의 이런 여유로운 성격이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성적인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는 나이 든 여자에 대한 짝사랑이었다. 그에게 나는 그저 친구이자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일 뿐이었다. 나를 그녀 쪽으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힘을 느낀 것은 바로 나였다고 고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임하자 그녀는 깜짝 놀랐다. 결국 우리는 이야기할 기회가 너무 많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국 절차를 마치기 위해 사무실에 갔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인생에서 그녀의 부재가 공허함, 내가 견딜 수 없는 공허함, 나를 산산조각 낼 공허함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 둘 다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나이 차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관련된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회의적이다. 나이 차이가 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나이 차이는 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의 우정은 내가 다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귀중한 보석 중 하나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관점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것이 존경심과 함께 찾아오는 매력이었다. 그녀는 내 기억 속에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연애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20대 때는 사랑만 있어도 평생 살 것 같던 때가 있었지만 사람의 생각이 시간이 갈수록 바뀌게 되죠. 남자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도 오직 외모와 몸매를 보지만 여자는 조금 복잡하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단순히 돈 있는 남자만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여자는 남자의 다양한 면을 이곳저곳 살펴봐요. 솔직히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여자가 보는 부분은 바로 이 남자와 잠자리에서의 속궁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자가 생각할 때 이 남자와 잘 맞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떤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콕콕 집어 알려드릴게요. 환상의 커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별로인 남자라도 그것만 잘 맞는다면 정말로 잘생겨 보이고 그 순간은 이 남자와 함께 죽어도 좋을 만큼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자가 나와 잠자리를 가진 뒤 행동 변화를 파악해서 나에게 반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96%가 구독을 안 누르고 영상을 봐주고 계신데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제가 유익하고 재밌는 성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잠자리를 마쳤는데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은 남자에게 여자는 이렇게 행동해요. 첫째는 바로 못 일어나고 심하면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여자는 너무 좋았다면 정말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자가 정말 좋아서 미칠 것 같은 그 기분과 전이를 계속 느끼고 싶고 간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제 경험담인데 그 정도로 닮았고 좋은 남자와 잠자리 이후에는 눈앞이 하얘지면서 눈이 색이 바래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전신의 근육들이 뇌를 벗어나 자유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 좋아서 온몸을 떠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괴성이 나와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꼭 이 정도까지가 아니더라도 좋은데 확실한 것은 온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 하고 났더니 여자가 가만히 눈을 감고 고요한 상태로 있는 것 같다면 너무 보채서 없겠냐고 굳이 물어보지 마세요. 여자는 아마 너무 좋았는데 티를 안 내고 있거나 그 기분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솔직히 말하면 우는 여자들도 있다고 해요. 너무 좋아서 울음이 나오는 건데요. 울음에 관해서는 여자와 남자들의 그 의미 차이가 있긴 하죠. 남자는 꼭 슬플 때만 눈물이 나오지만 여자는 아니거든요. 남자들은 왜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우냐고 매일 슬프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자에게 눈물은 감동, 기쁨이나 너무 좋은 기분이 들 때도 눈물이 나와요. 실제로 저는 20대 초반 언저리 때 그 느낌을 받았는데 정말이지 너무 좋아서 새벽에 운 적이 있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고 자기가 뭐 잘못했냐고 놀라서 저를 흔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이제 너를 정말로 사랑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 여자가 이런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남자 명기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속궁합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나타나는 여자의 행동 변화 두 번째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여자의 성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여자가 남자 보고 먼저 하자고 달려들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확실한 것은 여자는 한번 그 기분을 느끼고 이 남자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하루 종일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잠자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곁에서 매번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하거나 하자고 조르면 여자는 남자에게 너무 싸게 비춰지거나 남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 거라는 생각에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계속 티를 내게 되는데요. 남자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막차가 안 끊긴 것 같은데 여자가 괜히 늑장을 부려서 새벽까지 같이 있으려고 한다거나 자꾸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야릇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 말이에요. 아무튼 어떠한 형태로 표현하고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요조 숙녀 같고 세상 얌전할 것 같은 여자도 그 기분을 느끼고 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금 변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냐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여자는 하루 종일 그 남자를 떠올리면서 그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여자는 너무 속궁합이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혼자 있을 때 자기 위로를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물론 사회 분위기상 여자들은 그런 걸 잘 안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설문에 따르면 여자들의 70%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기 위로를 하는데요. 그 형태가 아주 다양하지만 너무야 해서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원래부터 생각보다 많이 해왔던 자기 위로를 여자들은 더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거든요. 속궁합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나타나는 여자의 행동 변화. 세 번째, 이 남자의 단점이 안 보인다. 여자에게 잠자리는 정말로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이런 오해를 많이 하죠. 저 여자는 남자 동만 본다, 남자의 능력만 본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당연히 봅니다. 하지만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력을 좋아하는 거죠. 돈이 아니라면 여자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건 사실 잠자리인데요. 남자들은 절정에 도달하고 일반적으로 누구와 하던 절정에 쉽게 도달하지만 여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의 성적인 만족도는 최하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잘 맞는 남자를 만나면 정말로 이 남자가 좋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양아처럼 마나님이 돌쇠와 관계 후 돌쇠가 너무 좋아서 일을 안 시키고 매일 자기 방으로 불렀다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여자는 잠자리가 잘 맞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생각이 이렇게 변해요.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이 남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고 살아가게 됐다고요. 그래서인지 여자는 그 남자를 최고의 남자로 포장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기대로 그 남자와 계속 함께 하길 원합니다. 만약 남자가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그래도 정말이지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운명이나 천생연분 같은 좋은 단어들이 막 생각나고 친구들에게 미친 듯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남자들이 여자가 어디 가서 나에 대해 어느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여자들은 이렇습니다. 남자에게 대놓고 티를 내는 부분은 만약 다투거나 싸웠다가도 화해용으로 잠자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싸웠다가도 화가 싹 풀리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로 보이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주위에 여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자들이 여자가 보내는 신호를 다 알아차리고 서로 많이들 사랑하셨으면 저는 그걸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 요약한 이설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밌고 건강하면서 야릇한성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대신 빵 매일 드세요. 7억 명 유럽인이 증명한 빵 건강하게 먹는 법. 46세 배우 김사랑 씨처럼 건강하고 날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스스로를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들 계시죠?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빵, 면을 건강하게 먹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TV 공익 광고에 밥은 좋은 탄수화물입니다 라는 카피가 나옵니다. 체중 감량 등 탄수화물 공포증 때문에 쌀 소비가 급감하니 나온 말로 보입니다. 건강의 적이 지방인지 탄수화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끝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개별 영양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보면 평균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섭취 비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칼로리 기준 권고 비율인 탄수화물 60%, 지방 25%, 단백질 15% 내외와 비교할 때 탄수화물 섭취가 조금 많고 단백질과 지방 비율은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3대 영양소 섭취 비율에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복부 비만 등의 문제가 종종 생길까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개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소 별 섭취량보다는 주식의 밥, 빵, 면을 먹는 방법이나 같이 먹는 또는 먹지 않는 음식이 더 문제가 됩니다. 밥, 빵, 면과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들.
대사 질환이 있거나 단기적으로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밥, 빵, 면을 주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0%가 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고지혈증, 중성지방 축적으로 인한 복부비만 심하면 당뇨병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단백질이나 필수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밥, 빵, 면을 먹을 때 아래의 음식들을 같이 먹고 대신 주식의 양을 조금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샐러드의 주재료인 신선한 채소가 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구운 양파, 마늘, 버섯, 브로콜리, 당근이나 삶은 콩, 아보카도, 견과류를 넣으면 맛도 좋고 주식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줍니다. 주의할 점은 샐러드의 소스입니다. 당분이나 첨가물이 많은 시중에 파는 샐러드용 소스보다는 약간의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로 맛을 내면 충분합니다. 빵을 먹을 때는 샐러드용 재료를 50% 이상 넣은 샌드위치를 추천합니다. 2. 고단백 음식 아침 식사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으로 달콤한 간식의 유혹을 이기기 쉽습니다. 구운 고기나 등 푸른 생선, 연어, 삶은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도 좋고 콩이나 두부, 낫또 등의 식물 단백질도 좋습니다. 따로 요리하기 어려우면 밥이나 샐러드 위에 얹어 함께 먹습니다. 3. 생수, 블랙커피, 차, 플레인 요구르트 식사 전후나 식사 중 물이나 블랙커피, 차 등의 음료를 적절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장의 소화 준비를 시키고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주며 짠 국물 과잉 섭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밥, 빵, 면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들. 1. 고염분 음식. 우리나라 사람들의 염분 섭취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과잉 염분은 고혈압, 심장병, 위암, 골다공증, 관절염 등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밥과 면을 먹을 때는 고염분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짠 음식을 먹다 보면 밥을 과식하는 일도 생깁니다. 김치나 된장 등의 장류는 소량만 먹고 찌개, 탕, 짬뽕, 라면 등은 건더기 중심으로 먹어야 합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남은 소스에 밥을 볶아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 음료에는 당분이 많아 주식에 탄수화물이 더해지면 혈당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인슐린 분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피자나 햄버거를 먹을 때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콜라 한 캔 355ml 152kcal를 마시면 밥 12공기를 마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식사 시 또는 식후에 단 음료를 마시면 비만과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식후에는 단 커피, 이온 음료 등 단 음료 대신에 블랙커피나 차, 흰 우유 등을 선택합니다. 3. 고당도 과일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당도나 칼로리가 높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밥, 빵, 면을 먹은 직후는 조심합니다. 디저트로는 블루베리나 키위, 자몽 등 당도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고당도 과일은 간식으로 조금씩 먹어야 하며 영양분이 파괴되고 지나치게 많은 양을 먹기 쉬운 주스 형태는 피합니다. 천천히 나중에 조금씩 먹어야. 먹는 음식이 뭔가도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먹는가 하는 섭취 방법도 음식의 소화와 흡수, 혈당 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막아줍니다. 혈당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 당뇨병 전 단계, 체중 조절이 필요한 경우 등 채소나 단백질, 올리브기름, 견과류 등을 먼저 먹은 후 탄수화물이 많은 밥, 빵, 면을 식사 후반부에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채소나 단백질, 올리브기름, 견과류 등을 먼저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3끼 주식의 양을 줄이고 우유나 두유, 과일, 삶은 달걀 등을 간식으로 조금씩 먹는 것도 추천합니다. 위 자료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단으로 사용 시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의학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여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의 모든 밥 대신 빵 7. 한국인은 밥심이지. 라는 말도 이제는 다 옛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요즘은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빵식 하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빵은 식사용이기도 하지만 간식으로도 아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받습니다. 빵은 제조법과 재료에 따라 그 종류도 수백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에 이르러서 질리지 않는 메뉴. 그만큼 빵순이, 빵떡후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빵들 중 오늘은 밥 대신 먹는 빵이라는 컨셉으로 세계의 모든 X를 시작합니다. 1. 난 인도. 익숙한 이 빵. 인도의 전통 빵난입니다. 커리와 함께 먹는 것으로 유명하죠. 나는 탄두르라는 화덕 안내벽에 붙여 잎사귀 모양으로 구워냅니다. 탄두르는 북부 인도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걸친 지역에서 사용되는 원통형의 점토로 된 항아리 가마 형식 오븐입니다. 난나는 페르시아어로 빵을 의미하는 난넨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고대 페르시아어 나그나엔에이쥐엔에이 벌거벗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뚜껑을 덮지 않고 구웠다는 의미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커리와 함께 먹을 때 보통 플레인 난을 먹는데요. 난에도 속을 채워 넣거나 얹거나 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제 밀가루 대신 통밀가루를 사용해 난을 만들기도 합니다. 폴콘 브로트 VOLLKORN 비아로티 독일 VOLKORN은 독일어로 통밀가루, 비아로티는 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통밀빵. 폴콘 브로트는 독일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입니다. 호밀과 밀의 비율이 무려 91이라고 하니 신맛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면으로 잘라보면 알갱이들이 박혀 있는데 이것들은 스로트라는 호밀 알갱이들입니다. 겉면이 딱딱하고 강한 신맛이 나는 데다가 식감은 거칠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빵이지만 한번 맛을 알기 시작하면 중독성이 매우 강한 빵 중 하나입니다. 폴콘 브로트에 크림치즈나 잼 등을 발라서 먹어보세요. 신맛과 단맛의 조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3. 잉글리시 머핀, 잉글리시 머펀 영국. 잉글리시 머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머핀과는 전혀 다른 맛과 식감을 지닌 빵입니다.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인 맥모닝의 주 메뉴들도 모두 바로 이 잉글리시 머핀을 사용한다고요. 일반 머핀의 케이크 같은 식감과 촉촉하고 달달한 맛과는 달리 잉글리시 머핀은 양면이 납작하고 바삭거리며 속은 폭신폭신합니다. 영국인들은 아침 식사로 잉글리시 머핀을 반으로 갈라 안에 잼이나 버터를 발라 먹거나 스크램블 에그를 해서 패티 삼아 먹습니다. 이렇게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햄 등 다양한 속재료를 넣어 만든 것이 에그 베네딕트. 달지 않고 담백한 맛의 빵이라 여러 레시피의 재료가 되는 빵이에요. 3. 바게트, 베겟 프랑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바게트. 바게트는 수많은 빵을 탄생시킨 빵의 고장 프랑스의 대표 빵입니다. 프랑스인들의 주식이기도 한데요. 프랑스의 빵은 단순히 식사의 주 메뉴라는 사실을 넘어 그들의 문화가 됩니다. 바게트 베겟의 뜻은 프랑스어로 막대기, 지팡이라는 뜻. 옛날에는 프랑스 또한 다른 지역처럼 모양이 둥그스름한 빵을 먹었는데 처음으로 모양이 가늘고 긴 빵이 된 것이 바로 바게트라고 합니다. 바게트는 밀가루, 소금, 물, 이스트 이렇게 4가지 재료로만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재료의 제한은 문화유산인 빵을 보존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식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 매년 파리에서는 최고의 바게트를 가리는 대회가 열립니다. 4. 미트파이, 미트파이 호주. 호주 사람들의 주된 아침 식사. 미트파이는 접시 모양의 페이스트리 반죽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육즙이 나올 정도로 구워냅니다. 고기로는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등의 다양한 고기가 활용되어 제한이 없습니다. 호주뿐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즐겨 먹습니다. 미트파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95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어 십자군에 의해 중세 유럽의 전파 현대에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퍼져나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호주에서 많이 찾는 미트파이. 야외 나들이나 미식 축구를 볼 때 꼭 미트파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풀먼 브레드, 플루먼 브레드 미국. 식품의 천국 미국에는 어떤 빵들이 유명할까요? 미국만의 고유 어센틱한 빵을 찾기는 힘듭니다. 주로 유럽에서 건너온 빵들이 변형된 것들이 많은데 특히나 대량 생산하기 좋은 레시피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풀먼 브레드가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빵으로 부르는 이 빵은 윗부분이 불룩하게 올라오는 영국식 식빵과는 다르게 식빵 틀의 뚜껑을 닫고 구워내기 때문에 모양이 네모 반듯합니다. 풀먼 브레드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발명가 조지 풀먼이 고안한 풀먼 차량 회사의 기차 객차 모습을 본따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설탕량이 적기 때문에 빵 자체만 먹기보단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해먹는 데 쓰입니다. 6. 더치브레드, 더치브레드 네덜란드. 얼핏 보기엔 영국이나 독일 빵과 비슷한 것 같지만 더치브레드만의 차별점이 있어요. 더치브레드는 설탕이나 소금으로 맛을 낸 토핑을 얹습니다. 다소 밋밋한 맛에 호불호가 갈리지만 프랑스의 바게트처럼 담백한 맛에 부담이 없습니다. 다른 식사용 빵들과 달리 빵 위에 토핑을 올려 구워내므로 윗면이 심하게 갈라져 있다는 것이 더치브레드의 특징인데요. 토핑의 쿠키처럼 바삭한 식감 때문에 크런치 더치브레드 크런치 더치브레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겉모습은 마치 우리나라의 소보루빵과 비슷해 보여 친숙합니다. 토핑에 쓰이는 재료는 이스트, 물, 설탕, 오일, 소금, 쌀가루입니다. 7. 베이글, 베이글. 베이글의 유래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여러 기록들을 연구했을 때 동유럽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설들을 살펴보면 고대 이집트의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크래커에서 유래한 설 전쟁에서 승리한 폴란드 왕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유대인이 만들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동유럽 유대인 속담에 베이글 3개는 먹어야 배가 부르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초기 베이글은 작았던 것으로 여겨지며 시간이 흘러 레시피가 변형되면서 지금의 베이글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이글은 미국 뉴욕의 베이글이 가장 맛있다고 유명한데요. 베이글을 반으로 갈라 그 사이에 크림치즈나 잼을 발라 먹는 것이 제일 대표적인 먹는 방법이지만 기호에 따라 연어나 햄 등 토핑을 넣어 샌드위치처럼 먹기도 합니다.